돌이 있고 돌이 어딘가를 막는다라는 그 현상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늘 식후에 불편감이나 소화불량, 통증들을 유발할 수 있고요. 예방적으로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담석의 성분에 따라서 약물 치료로 녹여볼 수 있는 담석들도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이 주성분인 경우에는 여기에 담즙산 성분의 약물 복용을 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루사 같은 것들이 담즙산 성분인데 그것을 굉장히 고용량을 굉장히 오랫동안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먹고 녹여보는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공률이 절반 이하고요. 성공하더라도 다시 돌이 생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꼭 그 수술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너무 젊고 해서 몸에 칼을 대기 싫다거나 아니면 종교적이나 신념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거부한다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급성으로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치료의 원칙은 수술 혹은 시술입니다. 수술적 치료도 예전에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하긴 했지만 지금은 역행적 최담도 조영술이라는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돌을 아래에 있는 십이지장으로 끄집어서 내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대체 치료가 있긴 합니다. 대체 치료라 하면은 1차 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안 좋은 몸 상태거나 혹은 그러한 시술들을 거부했을 때 하는 방법이고요. 급성 담낭염이 생겼을 때는 결국 막힌 폐쇄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고여있는 담즙을 어딘가로 흐르게 만들어주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담낭을 보고 우리가 몸 바깥에 배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담낭을 뚫은 다음에 담낭 안으로 배액관을 삽입하는 시술들을 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요 담도 쪽으로 담석이 내려와서 급성 담도염이나 담관염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 담도 때문에 간 안쪽에 있는 담도도 함께 다 막혀가지고 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급성 담낭염일 때 요 담낭을 바늘로 찔러서 배액관을 삽입하는 것처럼 간 안쪽에 있는 담도 쪽으로 배액관을 삽입하는 대체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 혹은 또는 시술을 해야 됩니다. 담관이 위 바로 다음에 있는 십이지장과 연결이 되어 있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소화액과 담즙이 나오는데요. 특수 내시경을 통해서 십이지장 쪽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그 입구 부분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담관이나 담도 박혀있는 돌을 제거하는, 그래서 막혀있던 걸 뚫어주는 내시경이 내시경적인 최담도 역행술이라고 하고요. 결국 막혀있던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뚫어주는 순간 급격하게 이제 염증과 간 수치 상승 이런 것들이 호전이 되고요. 이제 발열과 통증 같은 것들도 주로 이제 응급실로 실려오게 되는데 시술 직후에 통증도 급격하게 감소되고 발열도 급격하게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낭이 담즙의 분비의 조절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술해서 제거하면 소화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담즙은 결국 간에서 생성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담관이 없어도 담즙은 만들어지고요.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심한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들이 평생 지속되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고요. 수술 이후에 2-3개월 정도 지나면은 남아있는 담관, 담도에서 담즙을 저장해두는 기능들을 좀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조절 기능을 다른 기관에서 하게 되고요. 수술 이후에 한 2-3개월 정도는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했을 때 설사를 좀 전보다 더 자주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성질환들은 사실 결국 이것도 증상의 유무에 따라서 치료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만성 담낭염인 경우에도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연히 건강검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질환 때문에 영상검사를 했는데 우연히 확인된 경우가 되게 많고요. 만성 담낭염인 경우에는 특징적인 초음파나 CT 소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증상이 없으면, 예를 들어 소화불량이나 아니면 식후
후에 무상복부 통증이 만성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치료하지 않고 경과만 봅니다. 담석증의 증상 자체가 소화불량, 비특이적인 복통일 수도 있고요. 혹은 설사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증상들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들은 위장관이죠. 위, 대장, 소장 이런 것들이 훨씬 주로 이런 증상들이 일으키기 때문에 계속 소화불량이 있고 복통이 있어서 내시경하고 위장약 먹고 하면서 돌고 돌다가 우연히 담석이 확인이 되어서 그때서야 진단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복통, 발열, 그리고 간수치 상승 이것도 다른 이제 감염이나 염증성 질환, 예를 들어 급성 장염이나 급성 위장염일 때도 같이 올 수도 있고요. 급성 간염, 술을 갑자기 많이 먹어서 생기는 간염이나 아니면 급성 A형 간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증상이 거의 같기 때문에 유발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 담낭염이나 급성 담도염 같은 경우에는 통증의 부위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복통이 복부 전반적인 통증이 아니고 명확하게 명치 혹은 명치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우상복부의 뚜렷한 통증, 그리고 거기를 눌렀을 때의 명확한 통증들이 좀 더 특징적이기 때문에 급성기 상황에서는 감별하기가 용이한 편입니다. 색소 집착성 담석은 간질환이나 아니면은 나이듦 때문에 생기는 거여서 간질환과 관련된 술을 조심한다거나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있다면 이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거나 지방간이 심하다고 하면은 체중 관리, 지방간에 관련된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몸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되는 경우가 1차적으로 많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인병 예방과 비슷합니다. 식습관에서 고지방 식이들을 줄이고 체중을 정상 체질량 지수로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운동,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인병 예방하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하면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식후에 상복부 통증이 계속되는데 일반적인 위장약과 혹은 이제 위내시경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별 이상 소견은 없지만 이후에 치료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혹시 담낭 쪽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췌장 쪽 문제이지 않을까에 대한 의심을 하시고 저희 포천의료병원 소화기내과에 오시면은 그쪽으로 진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급성기 담석증 질환들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들입니다. 빠른 진단과 빠른 시술을 통한 빠른 조기 조치를 통해서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우리 병원의 소화기내과 바이오테가 되겠습니다.